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친회장입니다. 토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인 만큼 요즘 아침에 보면 일찍 안 일어나더라고요. 6시,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은 대부분 한 7시, 8시 정도, 빨라야 8시일 거예요. 지금쯤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고 출석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 멀리 가가지고 멀리 가서 또 찐팬 한 분을 또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 또 재밌는 분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찐팬 만나려니까 내가 설리네 괜히 어디 뭐 애인 만나는 느낌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좀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만난다. 이게 참 만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오묘하면서 설레이고 뭔가 좀 그래요.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 장기 기증자하고 그 수혜자의 만남, 그 만남이 평생의 또 연으로 이어져가지고 이제 또 부부가 된 사이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된 사연이 있는데 보니까 뭐 임병철 씨하고 양영숙 부부라는 게 있나 봐요. 부부가 있었나 봐요. 임병철, 양영숙 부부. 이들의 첫 만남은 그 1991년 노인들을 보호하는 그 부산이죠. 이 부산의 한 복지시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갈 데 없는 그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그 임 씨는 우연히 그 복지시설에 놓여있던 그 신장 이식인들의 모임에서 그 발행한 소식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소식지를 보게 됐는데 그곳에는 한 사연이 소개되었어요. 한 사연. 그 만성 신부전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 생계 유지와 치료를 위해서 신문 보급소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투병 중인 그 양영숙 씨의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 양영숙 씨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를 읽다 보니까 임 씨는 아주 희한하게도 그 양 씨에게 자신의 신장을 뭔가 이식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곧 그 마음은 이제 결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양 씨와 이제 전화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 씨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과 함께 그 첫 만남의 약속을 이제 정합니다. 근데 양 씨는 이 전화를 받고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뭔가 장기 기증을 해준다면은 뭔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걱정도 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뭔가 그 진지한 그 임씨의 목소리에서 궁금해하면서 하여튼 뭐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첫 만남에서 그 임씨의 그 장기이식 결심을 전해 들은 그 양 씨는 그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이제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한편으로는 또 불안함도 있었어요. 불안함. 그 바로 한 가지라도 뭔가 맞지 않으면은 물거품이 되는 그 조직 검사. 그 다시 찾은 그 희망이 뭔가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지만은 뭐 그럴 때마다 임 씨의 위로는 그 아내 양 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보니까 조직검사 결과가 너무나 잘 받는 거야. 그런 결과가 나왔고, 드디어 이제 92년 1월에 이식 수술이 이제 진행됐다고 하죠.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이제 새 삶을 찾은 양 씨는 그 자신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준 그 임 씨하고 평생의 동반자로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먼저 청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희생이 그 사랑이 된 부부인데 뭔가 물질만능과 그 각박한 이 세상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마주칠 우연과 운명의 합작이 바로 인연이다. 인연. 중요하죠. 인연. 땅과 하늘의 모든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뭐 인연이 되는 부부라는데 그래서 부부는 뭔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먼 미래를 향해서 여정을 떠나는 그런 배와 같아요. 배와 같다. 때로는 뭐 등대가 되어주고 돛도 되어주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 아름다운 인연이 꼭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응?
천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잘 실천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인연이 생길 겁니다. 인연이 맺어질 거예요. 너무 길었나? 하여튼 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즘 삼성전자 사장, 이 사장이 일본 도쿄의 소니 본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냐 봤더니 경계현 사장이네, 경계현. 그러다 보니까 제게 그 관심이 쏠리는데, 그 삼성의 그 반도체 부문 수장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소니를 직접 방문한 것은 왠지 뜻밖이다. 뜻밖이다. 뜻밖. 발음이 좀 이상하네. 뜻밖의 일이다. 그런 것 같아요. 생뚱맞다. 뭐 그렇게 해야 하나? 하여튼 그래. 의외야, 의외. 의외의 시각이기 때문이겠죠. 하여튼 재계 안팎에서 그 삼성전자가 소니와 함께 그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그 협업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5일 날 보니까 그 경기한 사장은 최주선 그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하고 함께 일본 도쿄를 방문을 해가지고 24일 소니 본사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경 사장은 20일 일본을 방문해서 한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했고 24일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최 사장의 그 소니 본사 방문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니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방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삼성전자 DS 부분의 대표이사인 경 사장의 방문은 다소 뜻밖이다. 뜻밖이라는 게 다 좀 의외다. 뭐 그런 게 제 시각이에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와 삼성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2등을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1, 2위로. 소니는 그 대만의 TSMC랑 손잡았어. 그래가지고 일본 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고, 소니는 그 최근에 토요타를 비롯해서 8개 주요 일본 기업과 반도체 합작 회사를 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 사장과 최 사장이 소니를 방문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소니가 혼다와 함께 합작법인인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경 사장은 본인의 그 SNS 계정에 소니를 방문해서 찍은 차량의 사진을 이제 공개했는데, 그는 그 1980년대 초 소니 워크맨은 청춘들의 드림이었죠. 진짜 갑자기 생각나네요. 워크맨. 그거 하나 사려고 참 발부둥 쳤었는데, 하여튼 그랬던 소니에서 자율주행차를 혼다와 함께 만들고 있다. 변화다. 이렇게 SNS에 올린 것 같아요. 그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으로 꼽히는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의 기술력은 상당하다는 평가인데, 그런 소니가 혼다와 함께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한다는 점에서는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그 자율주행 차량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소니는 올해 초 열린 미국의 소비자 가전 전시에 있어 CES, 이 CES에서 전기차 컨셉 그 비전 S 시리즈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에 경 사장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소니와 협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은 최근에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25년에는 그 차량용 메모리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고, 특히 자율주행 그 시스템하고 이 게임 등 차량 내 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량, 고성능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는 거죠. 최주선 사장도 그래요. 자율주행 차량 내 그 디스플레이하고 관련한 논의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TV용 퀀텀 닷그 QD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 삼성과 소니는 과거 LCD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등 장기간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하여튼 소니에 갔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뭐 결과가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황당한 소식이 있었죠. 예전에 그 삼성의 그 전 임원이라는 사람이 특허로 공격을 했었어요, 삼성을. 근데 참 이 사람도 참
아주 신기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삼성 출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삼성전자의 그 IP죠. IP 그 센터장 출신인 그 안승호 씨인가 봐요. 이 안승호 시너지 IP 대표가 그 친정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참여 자격을 박탈당했다. 박탈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일 적기에 따르니까 그 미국의 텍사스 법원이 그 삼성이 요청한 그 안전 부사장의 소송 참여 자격 제한을 최근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와 함께 그 안전 부사장이 설립한 그 특허자산 관리회사 그 시너지 IP 상무이사, 상무이자 전 삼성전자 IP센터 사내 변호사 출신인 그 조모 씨의 소송 참여 자격도 이제 박탈했습니다. 박탈. 이번 판결에 따라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안전 부사장하고 그 조 전 변호사는 참여가 어렵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법원 측은 그래요. 그 안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의 그 주요 IP 관련 대응 전략을 알고 있었던 내부자 이미 인정된다. 내부자. 그래서 그런 판결 취지를 설명을 했고, 그 재직 당시에 미리 취득한 정보를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안전 부사장의 사람은 1990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가지고 특허그룹 수석연구원, 뭐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은 IP 전략팀장을 거쳐가지고 IP 센터장까지 오른 삼성 특허 그 총괄 임원이었습니다. 2019년 퇴직한 그 안전부사장은 2020년 6월에 시너지 IP를 설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삼성을 이제 특허 공격했는데 결국은 박탈당했어요. 박탈.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삼성한테는 상당히 아주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고, 요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목전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데, 산업별 1등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국내외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저는 항상 그래. 무조건 1등이 하자. 1등이 하면은 크게 뭐 어렵진 않아. 실패하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잘 모른다. 그럼 그 분야 사업에서 1등 기업을 찾아가지고 그 기업에만 투자를 해라. 그런 겁니다. 하여튼 경기 침체기에는 그 경쟁사들의 투자 여력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위 기업, 1등 기업들이 자금력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등 기업에만 찾아다니라는 거죠. 1등 기업.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보면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기업이 누구야? 그럼 삼성전자지. 누구겠어? 하여튼 재고가 급상승하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그 2위권 이하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감산해야죠. 투자 규모 축소 이어지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삼성전자의 그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D램과 낸드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뭐 45.7%, 35.7%까지 회복될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 삼성과 시장 1위를 다투는 TSMC를 비롯해서 뭐 하이닉스, 인텔 등 이런 경쟁 기업들은 물가 상승하고 그런 수요 둔화 등 거시 경제학적인 이유로 감산을 선언했지만은 뭐 삼성은 그래요. 뭐 인위적인 감산 없대. 인위적인 감산 없다. 우리는 간다. 투자하겠다. 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에서도 그 곧 도래할 경기 침체가 글로벌 1위 기업들의 점유율을 확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아마존, 페이팔이 대상이야. 현재 아마존과 페이팔은 전반적인 그 매크로 우려로 단기 매출 부진이 예상되지만은 점유율 상승으로 향후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말에서 19년 초에도 지금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커가지고 아마존의 주가가 부진했지만은 또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은 대폭 성장을 했어요. 올해 들어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미국 투자은행이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보유로 상향한 테슬라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그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에서도 그래요. 경기 침체가 외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 그 스타트업의 그 생산 속도를 늦추고 전통 완성차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 양산 단계에 들어선 순수 전기차 기업 중 유일하게 뭐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테슬라,
이 테슬라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들 1등 기업들도 점유율과 주가가 당장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전문가들은 일러도 내년 2분기부터 이런 실적 관계 주가가 오를 거로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D램 장비 그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경우 4, 5분기 이후부터는 가격이 반등했다는 점에서 한 내년 2분기부터는 가격이 반등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또 가격 상승은 이 마진율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가격 상승 마진율 당연하지. 그럼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에 아마존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요 둔화 속에서 23년 초부터 비용 통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2분기 이후 수요 확대가 가시화된다면은 이 높아진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여튼 불황 때, 어려울 때 투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 안 할 때 열심히 해야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요즘 또 보니까 전 사업부의 경비를 최대 50% 정도 감축해라. 감축, 경비.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졌대요. 이제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이제 통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 것 같아요.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를 공식한 거야. 비상 경영 체제. 최근 삼성전자 전 사업부의 일반 경비를 기존 대비 최대 50%까지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요. 현재 뭐 CFO죠. 이거 최고 재무 책임자. 이 명의로 사업부별 편차는 존재하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그 CF는 그 DX 부분의 박학규 그 경영지원실장하고 DS 부분에는 김홍경 그 부사장이 이제 맡고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삼성이 경비 감축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내년도 사업 전망을 아주 어렵게 보는 것 같아. 심각하게 본다. 그 하나의 그 방증이지, 방증. 이전에는 그 당장 필요 투자가 아닌 경우 이를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다시 따져보는 정도였는데, 출장 경비나 마케팅 비용 축소, 하여튼 전 부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맏형격인 삼성의 비용 감축 개시로 그 향후에 타 계열사하고 재계 전반으로 확산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일부 계열사는 각 사업부에 경비 감축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전 세계 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으로 그 막고 있죠. 그 여파가 있는데 큰데, 이제 수요가 가파르게 줄다 보니까 재고는 역대 최대로 불어나고, 금감원에 보면은 삼성이 올 3분기 말 기준 재고 자산이 57조 3,190억 정도 되는 거 봐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2조 900억에 비교했을 때 벌써 한 10% 늘었고,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 보니까 DS 부분 재고 자산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더라. 여기에 물류비, 뭐 고금리, 뭐 고환율 등으로 뭐 이란 비용도 부담이에요. 특히 올 3분기 누적 금융 비용이 14조 한 2,600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기준보다도 2배 이상 늘었어. 금융 비용이. 그 외화의 환산 손실과 그 외환 차손 등 외화 관련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답니다. 큰 폭으로 한 12조 정도, 12조 6천억 정도. 이자 비용도 작년 대비 58%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4,880억 정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에 그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수익성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뜻으로 이제 보는데, 삼성은 그 R&D하고 필수 영업활동 등 조절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는 한시적으로 축소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과감하게 가이즈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연말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임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부 또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특히 매출 부진으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생활가전 사업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원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최근에 생활가전 사업부에서 내년도에 컨테이너선 계약을 최고가로 맺으면서 수익성이 꽤나 악화됐다는 그런 후문도 있다. 또 삼성이 올 인사제도부터는 부사장과 전무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임원 직급 단계를 축소한 데 이어서 또 후폭풍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있어요. 원래 그 부사장이었던 임원과 전무였던 임원, 전무로 승진한 임원이 모두 부사장급 연봉과 차량 지원 등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이제 비용이 늘면서 대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내년도 연봉 인상 베이스업, 기본 인상 베이스업 성과급 역시 조정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삼성의 직원들은 통상 한 해 동안 그 연초에 그 일에 지급되는 OPI가 있어. 초과 이익 성과금. 그리고 6개월마다 받는 TA가 있어. TA가 목표 달성 장려금. 이렇게 총 3번의 성과급을 받아. 성과급. 야, 많이 받네. 세 번의 성과급을 3회 성과급을 받으니까. 하여튼 삼성은 DS 부분만 그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올리면서 이미 인건비 조정이 시작된 건 아니냐, 그런 말이 안팎에서 들립니다. 지금까지 사업 부분을 보니까 복지나 보너스는 차등 지급됐는데 초임이 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거죠. 삼성이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은 76조 7,800억, 영업이익은 10조 8,500억 정도 되는 거 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해가지고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31.39% 감소를 했어요. 하여튼 요즘 뭐 실적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무조건 경비는 줄이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하여튼 최대한 줄여가지고 좀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이렇게 하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따라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도 도식은. 오늘도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등산도 하시고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하여튼 유쾌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